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파먹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 캐나다 아빠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고 싶은데 가자 막 이렇게 또 혹시 좀 바람을 넣지는 않았나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아빠 채널에서 처음으로 인터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우리 캐나다 엄마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캐나다 엄마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아이 2명과 또 강아지 1마리랑 같이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고요. 캐나다에 온 지는 올해 3월에 와서 지금 한 9개월, 10개월 10개월 네,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 직장이 있어서 지금 둘 다 육아휴직을 하고 이렇게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뭐 한국에서 살 때 뭐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좀 안 좋았고 이런 것들 혹시 좀 있었나요? 그냥? 저는 한국에 살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편리함이었던 것 같고요. 어디를 가나 이제 여기 와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이제 제가 다 알고 있고 이랬던 편안함, 그리고 워낙에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이 좋았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랬던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안 좋았던 부분은 미세먼지가 가장, 저희 이제 둘째가 피부가 살짝 아토피가 있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좀 그게 피부로도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이었어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애들이 아직은 이제 미취학 아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어려움은 한국에 살 동안은 잘 못 느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다 무료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거는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근데 해외에는 뭐 처음에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해외에 나오게 된 거는 일단 우리 캐나다 아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내지 않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다 1년씩 썼기 때문에, 아이들 다 1년씩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캐나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고 한 8개월? 9개월쯤 됐을 때쯤 이제 캐나다 아빠가 아이들과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먼저 제안을 했죠. 같이. 그때 한창 또 주식도 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그래서 이제 노는 게 막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같이 육아휴직을 한번 하고 내 가족이 온전히 시간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보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됐고, 그러면은 그걸 한국에서만 보내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지내보면 어떨까. 우리가 애들이 오히려 크면은 더 이렇게 환경을 확 바꾸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어릴 때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캐나다에 오게 됐죠. 우리가 결혼 초창기부터 사실 해외에서 좀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 직장에서 주재원을 나가기 위해서 좀 많이 지원을 했었고 다 잘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엄마 같은 경우도 사실 주재원의 기회가 왔었고 했는데 이제 우리 둘째 임신 기간하고 겹쳐져가지고 그건 또 불발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쉬면서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해외에 나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캐나다를 이제 선정을 했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왜 캐나다에 오게 됐죠? 저희가 몇 개 국가가 이제 옵션이 있었죠. 처음에 그렇죠. 이제 캐나다도 있었고, 뉴질랜드. 일단은 저희는 미세먼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없는 나라로 생각을 했고, 좀 청정국가, 뉴질랜드, 미국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독일도 생각했던 거는 우리 이제 남편의 이제 누나도 거기 지금 독일 살고 계시고, 그래서 좀 가족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독일로 가도 저희가 이제 좀 도움도 많이 받고 도움도 받고 정착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정도 3개 나라를 가장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또
저기 해외 말고는 제주도를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제주도도 네. 거기도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제주도 생각해서 저희가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면서 결국 막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제비뽑기를 모자 같은 데 넣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뽑아서 가장 많이 뽑은 나라로 가자 그런 것도 했었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캐나다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영어를 쓰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못 갔죠. 독일, 스페인 이런 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적인 부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독일은 저희가 포기를 했고 맞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쓴다는 장점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봐서 너무 좋으면은 영주권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열려 있었죠. 라고 저희가 맞아요. 이제 그때 알아봤을 때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캐나다를 오게 됐죠. 그리고 캐나다 중에서도 저희는 밴쿠버만 생각했던 게 밴쿠버 외의 지역은 너무 추워서 저희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오기로 한 목적이 이렇게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추우면은 그게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저희는 캐나다 밴쿠버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영주권을 이제 목표로 하고 왔다면 밴쿠버나 BC주는 다른 지역들 대비 영주권 따기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을 더 선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주권을 생각을 처음에는 안 했고 왜냐면 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기가 정착하기 좋은 곳인지 그 당시에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둘 다 그 직장도 그만두고 온 게 아니고 휴직하고 온 거다 보니까 제일 날씨도 좋고 살기 좋다고 하는 이제 밴쿠버로 오게 됐죠. 네. 이렇게 집값이 비쌀 줄은 생활비가 비쌀 줄은 잘 몰랐죠. 예, 맞습니다. 네, 혹시 캐나다 아빠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고 싶은데 가자 막 이렇게 또 혹시 좀 바람을 넣지는 않았나요? 많이 넣었죠, 많이.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나오려고 했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생활비 부분인데 왜냐면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가 그게 모두 다 끊기는 상황에 또 해외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너무 변수가 많고 걱정을 했는데 무한매수법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안정적이고 굉장히 백데이터를 많이 돌려봤는데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다. 생활비는 우리 무조건 나온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은 할수 있다. 1,000만 원은 무조건 안정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는 좀 조심성이 많고 좀 그렇고 그래서 그때 마지막까지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셨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와서는 어떤가요? 캐나다의 느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캐나다 처음 딱 왔을 때 혹은 또 지금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살아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확 좀 와닿고 장점이라든가 혹은 단점이라든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밴쿠버 처음 왔을 때는 좀 좋았던 거는 저희가 3월이면은 여기가 겨울이 끝나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맞죠. 한국은 그때 굉장히 건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둘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좀 건조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항상 겨울에 힘들었는데 여기 왔는데 습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좋았고 왜냐면 밴쿠버는 겨울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이랑 반대로 겨울에 오히려 습하고 여름에는 좀 건조한 그런 기후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딱 왔을 때는 진짜 우리가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좋은 기후에 땅에 우리가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살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역시나 자연이 너무 좋아서 어디를 가나 이제 아이들이랑 한국에서는 다 실내 키즈 카페나 뭐 이런 곳을 찾아다녔다면 여기는 이제 공원이나 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야외 활동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냥 나가기만 해도 자연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만족하고 있고
좀 생각지 못했는데 더 좋았던 거는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라는 게 캐나다 사람들의 네, 캐나다 사는 사람들의 인식이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좀 여유가 있다 마음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누가 이제 길을 가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 거는 이제 제가 마트에서 나갔는데 어떤 분이 쇼핑을 하고 나오는 길에 이게 종이 박스를 가지고 오다가 종이 박스 밑에가 터져서 그 장보았던 게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제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바로 이렇게 나가서 그분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다른 백을 구해다 줄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킬 테니까 네가 들어갈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당황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남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고 네, 그런 모습들에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좋은 그리고 점은 좀 조금 혹시 불편했던 점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의료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워크인이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갈 수 있는 가정의들은 그래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가서 만날 수 있는데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전문의들을 만나려면 이제 가정의한테 그 레퍼럴을 받아서만 가야 되는데 그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기까지도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좀 한국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저희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한 번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쉽게 볼 수 있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좀 약간 등록 환자처럼 그게 돼 있었죠. 네, 그래서 꾸준히 그냥 딱 그 한 곳에서 계속 저의 그 레코드를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좀 관리는 잘 된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한국은 이제 가까운 병원에 그냥 아무 데나 가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레코드를 계속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외로는 크게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는 못 느꼈고요. 가장 불편한 점은 렌트죠.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높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밴쿠버에 살고 계신 다른 분들도 오래 사셨던 분들도 지금이 너무 이제 물가가 비싸져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주변에 그 이사를 계획하셨던 분들도 다 이사를 미루고 계약 연장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어떤가요? 그 밴쿠버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네, 처음에 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캐나다 와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오니까 거의 매일 장을 보러 가야 됐었는데 한번 갈 때마다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저희도 매일 가는데 100불은 거의 항상 10만 원 거의 항상 넘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장바구니 물가 플러스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는 전세나 이제 반전세 전세로 살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물론 뭐 이자도 있긴 했지만 저희가 살 때는 이자가 높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달 렌트가 나가니까 그게 체감이 더 훨씬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지난번 그 저희 이제 생활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환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뭐 다 포함해서. 네네. 이제 거기에는 근데 이제 저희 아내 학비가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00만 원 정도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막 싸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면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왔잖아요. 렌트 계약은 1월 달에 사실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만에 렌트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물론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 렌트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에요. 내년 물가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생활비요? 네. 아예 우리 캐나다 아빠가 생활비 걱정을 말라고 음, 해서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예. 플랜 A만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플랜 A가 완벽하다고 잘못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플랜 B를 생각을 안 하고 플랜 A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주식에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만 했는데, 그게 이번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힘들다 보니까 저희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저희 둘 다 여기서 어떤 벌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파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이제 쓰는 게 마이너스 통장 밖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저희가 있는 돈을 다 주식에 넣어서 버려요. 예.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또 한국도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도 이렇게 나가고 네, 있죠. 점점 나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또 나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